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몸이 아플 때 빠지지 않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 기능이나 그리고 귀나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원인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어떻게 찾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한방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원인은 어떻게 찾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지럼증에 대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로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지럼증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요, 좀 빙빙 도는 증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근데 어지럼증의 증상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듯이 주변이 빙빙 돈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빙빙 도는 어떤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가장 흔하게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는 그 기립성 현운이라고 하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지는 않지만 중심이 잡지 못하면서 아찔하면서 붕 뜬 느낌, 그리고 갑자기 푹 가라앉는 느낌, 그런 어지럼증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질어질하면은 다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좀 하루 종일 누워있게도 되는데요. 이런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지 좀 원인이 궁금합니다. 네.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을 알기 전에 우리 몸은 항상 정면을 보면서 척추를 세우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체성 감각적인 부분, 정정 감각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시각은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위치라든지 움직임을 파악해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체성 감각은 근육이나 관절,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어떤 몸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뇌를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정 감각은 어떤 뇌의 전정 기관을 통해서 내 머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달된 감각들을 소뇌나 숨뇌에서 통합을 하는 중추전정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걸 통합하는 어떤 중추전정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어지러우면요, 빈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빈혈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건가요? 네, 빈혈로 인한 경우도 좀 있긴 하겠지만요. 네. 그런 경우는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아니면 그 노인분들에게서 간혹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영양 과잉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영양 과잉의 시대에서 어떤 빈혈 또는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그러니까 못 먹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네. 많지가 않겠고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어떤 저혈당,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생기는 저혈당의 반응들은 병리적인 어지럼증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을 단순히 빈혈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아주 드물다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의 원인을 좀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자면 네. 귀와 네. 뇌와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귓바퀴에서 안쪽 그 고막까지의 외이와 고막을 중심으로 한 중이, 그리고 안쪽에 뇌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지럼증에 관련되어 있는 곳은 뇌인데요. 저기서 보이는 저희 반고리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팽대부 이석기관, 그리고 그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로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라든지 아니면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그리고 전정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이 주로 기회에 의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고, 어떤 뇌경색, 뇌졸중, 뇌종양으로부터 생기는 약간 위중하고 좀 더 신중하게 네. 접근해야 될 그런 이제 뇌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의한 어떤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요즘에 현대사회에 들어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어떤 그 공황장애가 있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이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귀, 뇌, 마음 이렇게 원인도 다양한 만큼 좀 증상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어지럼증 때문에 내원을 하시나요? 네, 주로 중추성 어지럼증, 뇌로 인한 어지럼증은 그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주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석증이라든지 아니면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을 앓은 이후에 일종의 후유증처럼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네. 재발되는 경우가 내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원인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어지러워서 힘든데 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원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내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림에서 전정기관의 위치는 살펴봤는데요. 사실 전정기능 저하라는 말은 조금 생소합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정기능 또는 전정신경의 기능들이 떨어진 건데요.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머리카락 세포라고 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과 비슷한 형태의 전정기능 방골이관 아래쪽에 네. 팽대부 쪽에 이제 머리카락 세포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세포들이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서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면서 어떤 감각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좌우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좌측 귀도 있고 오른쪽 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쉽게 좀 비유를 드리자면 양쪽에서 헤어 드라이기가 3단이면 3단, 2단이면 2단의 어떤 같은 세기로 켜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만약 한쪽 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약해지게 되면 그 균형이 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좌와 우의 어떤 그 균형들이 깨지면서 생기는 전정기능이 깨지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전정기능 저하증에 의한 어지럼증이라고 하고요. 네. 이럴 때는 증상들이 눈이라든지 뒷목이라든지 척추 그리고 불면을 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불안과 강박, 우울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전정기관의 불균형 때문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또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어지러질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외에도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증상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붕 뜬 느낌이거나 아니면 푹 가라앉거나 스펀지 위에 이제 걷는 듯한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꼭 내가 중심을 못 잡아서 내가 배 위에 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의 위치 또는 자세를 바꾸면 아찔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앉아있다가 눕는다거나 아니면 네.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거나 했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특징적으로 뒷목이라든지 어깨의 결림, 그리고 통증, 그리고 허리의 통증, 특히 목 디스크나 그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요. 어릴 때 보통 이제 되게 샤이하다고 하는데 네. 수줍음이 많으면서 참을미를 잘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면의 양상을 띠고 있고요. 네. 두통을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지만 두통 또는 만성 두통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또 이명을 동반하면서 아주 소리에 민감한 청각 과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항상 체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그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네. 미식거리면서 구역질을 하는 네, 맞아요. 실제로 구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눈에 대한 증상인데요. 시력이 잘 안 맞으면서 이렇게 가까운 글씨를 보면 잘 안 보여서 네. 이렇게 좀 가물가물해서 글자를 읽기 힘든, 그래서 네. 노안이 왔나 또는 뭐 안구 건조증인가 이런 증상을 그런 표현을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문제도 나타나면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모든 센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청각이든 시각이든 이런 센스들이 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광과민증, 햇볕을 잘 못 본다든지 아니면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피로하게 되고요.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어지러워지는 증상들이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두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감 정말 다양한 문제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만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지럼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정말 한 3년 정도 됐는데, 자다가, 오른쪽, 왼쪽 이런 누울 때, 네. 이게 어지러웠어요. 그러면서 앞에 위에 뭐 천장이 뭐라 그럴까, 그냥 안 보일 정도로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그래서 119에 이제 어느 병원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거기에 한 2번, 3번 정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웃는다든지, 네. 그러면 멍하면서 좀 어지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전정신경염이라고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이제 처방해서 먹는데, 가끔 가다가 또 왜 앞이 멍하면서 어지럽고, 또 혹시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귀를 만약에 가려워서 손을 넣어가 조금 후빈다든지 이러면, 멍하는 매미 소리도 아니면서 왜 네.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년 전에 그러니까 전정신경염을 앓으셨고 그 이후에도 앞이 눈이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귀에도 멍한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전정신경염 이후에 그 당시에 앓았던 2, 3회 정도를 전정신경염을 앓으시면서 왼쪽의 전정신경이 또는 전정 기능 자체가 저하된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당시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막 119에 실려갈 정도는 지금은 어지럼증은 아니실 것 같고, 네네. 예, 아니고 좀 만성화되면서 어떤 그 눈이 침침하면서 약간 머리가 띵한 느낌과 함께 살짝 네. 아찔한 증상을 한 2, 3초 정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전정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형태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전정 재활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나아질 수 있는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그게 괜찮아요?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네네. 소개 좀 시켜드릴 거거든요. 네네. 눈과 특히 전정기관과 뒷목 척추를 강화시키는, 특히 손에까지 해서 강화시키는 간단한 운동이 있으니까 네. 그게 아마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왼쪽인 것 같은데요. 네, 왼쪽요. 네, 왼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걸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걸 하면서 좀 잠을 좀 잘 못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전번에는 그런 병을 앓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뭐라지? 좀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수면장애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잠 오면 자는 편인데 네. 간혹 가다가 뒤척인 게 굉장히 많고 잠을 자도 왜 그냥 깨운치도 안 하는 깨우치지 경우가 않으시겠죠.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잠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치료 방법도 이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네.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맨날 머리가 아프고, 네. 뒷골이 땡기고, 어제는 막 어지럽고, 막, 그래, 토하고 그랬어요. 정말요. 네.
예, 허리 아프고 또 아픈 게 말도 못해. 예. 배도 막 만날면 붕붕하니 막 소화도 안 되는 거고 허리 아프고. 그래 어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앉아 결과도 네. 못 보고 앉아까지 그래 오가 있는데 오늘 전화를 한 게 전화가 연결이 됐어. 네, 네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네,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죠? 작년에 한번 떠지르고 그래가 톡고 그래가지고 왔어. 응급실에 밤에 그래가 응급실에 가서 그래 네. 하는데 걔 하는데 머리는 항상 아프고 뒷골이 땡기는 거고 예. 네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또 자고 아침에 새도록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어지럽고 막 톡고 혹시 그 햇볕을 잘 못 보시나요? 예 햇빛을 예. 햇볕을 보기가 힘들고 좀 그 햇볕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햇볕 보면 어지럽고 눈이 많이 부시고 그러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적으로? 그러네요. 낮에 햇빛이 안 나가니까 눈이 만날고만 눈이 좀 눈이 이제 문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걔한테는 걔하는데 눈이 좀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두통이 그러니까 한쪽만 어디 막 아픈 게 아니라 막 욱신거리면서 막 골이 흔들리는 그런 통증이시죠? 뒷목이 항상 뻐근하시면서. 예, 좀 났을 때는 났고, 뭐, 이제- 한 보름 전부터 막 뒷골이 땡기고, 막 머리가 아프고 가지고 자고 나면 그렇고.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생기는 어지럼증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두통성 어지럼증이신데 주로 이제 시각의 문제 그리고 뒤에 척추의 문제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전정 기능이 약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소화기관의 어떤 그 소화기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성 위염 또는 항상 그 위무력증의 증상들을 나타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외부의 유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먹는 음식이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아마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이고, 속이, 맨날 그만 속이 막 붕붕하게 찬 것처럼 속이 그렇고, 또 좀 심하면 음식을 먹으면 매식고 또 막 항상 메스크 안 오시죠? 그죠? 받고. 네네. 그래, 제가 이 허리, 배가 땡기고 아팠어. 이래가서 예약을 하면 뭐 허리가 아팠어. 한 5년 전에 허리 그 협착증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뭐 허리가 신경이 배기로 같이 가서 배가 아프다 이래고. 혹시 그 변을 하루에 2-3번씩 보시나요? 좀 무르고 퍼진 변을 보시나요? 보통 대비는 뭐 정상적으로 보면 아침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래 두 배가 번까지 하시죠. 아프면 막 네. 화장실 대변하고 싶어서 가면 또 그냥 나오고 그냥 막 나오신다 그죠? 아랫배가 막 무지한 아픈 게만. 항상 그 허리랑 대장은 또 관련이 좀 있는데 장은 곧 제2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장도 과민하시고 전반적인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소화기의 문제 그리고 그 척추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제가 전정기능 저하증에 대한 모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지켜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 그 머리 수요일 날 그로 MRI 찍어 난 거하고 피검사에 난 거하고 그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는데 가서 네, 내가 확인을. 초음파를 한번 해봐야 되나 산부인과를 한번 가봐야 되나. 아마 다행히도 MRI에 문제가 없으시는 게 더 훨씬 좋으신 일이고요. 그리고 초음파상 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뇌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마 뭐 벌써 장에 뭐 폴립이든 아니면 뭐 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증상이 아니라 좀 더 급격하고 좀 더 위중한 증상이 왔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MRI상의 문제가 없기를 제가 바라고요. 없으면 기능적인 문제라면 항상 그런 부분들은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일 아파요. 맨날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신경성 이렇고 신경성 이렇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검사를 해도 뭐가 좀 검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 예. 기계 사람 중에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 그거. 네, 어지럼증. 네. 예, 그래 맨날 이거를 날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더만 어째 오늘 연결이 돼? 네, 그러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송영길 한의사 모시고 어지럼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지럼증의 다양한 증상들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제 좀 진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의 진단은 평형 기능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활용합니다. 그 안에는 안진 검사라든지 동적 자세 검사, 그리고 안구 운동 검사, 청력 검사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평형 기능 검사에 있어서 청력이라든지 안구 검사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가장 그 두 가지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안진이라고 하는 그 전정 암 반사를 우리가 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몸의 중심을 잡는 전정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눈이 탁탁 튀는 네. 안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안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흐려 보이겠죠. 그런 상태를 제가 보면서 방향에 따라서 치료의 그 기준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청력 검사는 아까 보셨듯이 해부학상으로 그 전정신경과 달팽이 청신경이 상호 연접해서 네. 뇌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청력의 문제와 항상 전정기관의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전종 생소해요. 어떤 병인가요? 네네. 좀 어려운 말씀인데 메니에르 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는 어떤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과 난청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림프액이 흐르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림프액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과다가 되면서 전정기관이나 달팽이관에까지 어떤 귀 속의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갑자기 부어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헤어셀들, 머리카락 세포들을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정기관의 문제와 함께 어떤 달팽이관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과 난청이 동반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추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고에 의하면 유전자적인 그 변화의 그 다름에 따라서 이명이 동반되기도 하고 동반되지도 이명만 어지럼증만 올 수도 있고 이명만 올 수 있는 네. 그런 메니에르 패턴의 어떤 어지럼증 또는 이명의 상황도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의 문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이석증을 진단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석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석증은 저희 그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 발병한 한 과반수 정도의 분들이 이석증을 진단을 받는데요. 네. 양성, 돌발성, 두위성 현운이라고 해서 좀 어렵죠, 그죠? 네, 어렵네요. 양성이라는 얘기는 악성이 아니어서 그만큼 위중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돌발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전화 상담에서 오셨던 그 주무시다가 전정신경염의 경우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바이러스에 네.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주무시다가 한쪽의 어떤 방향으로 누웠을 때 주위가 빙빙 돌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위성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나중에 방골이관에 제가 그 해부학적인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누워 있을 때 뒤로 젖혔을 때 어지럼증이 아주 주위가 빙빙 도는 아주 극렬한 어지럼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은 곧 뭐 어지럼증을 대표하는 어떤 고유명사가 된 것 같은데 항상 이석증을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있어야 될 이석의 자리에 없고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석이 왜 재발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성, 돌발성, 두위성, 현운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이석증 원인은 뭔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보시면 약간 모래알처럼 생긴 게 네. 오토코니아라고 해서 평형 모래라고 하거든요. 저런 모래들이 딱 결합에 의해서 잘 이렇게 평형이 유지가 되다가 그 결합들이 약해지면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서 저기 보시면 그 팽대부에 저기 주황색의 무늬에 있어야 될 팽대부, 난형낭이나 구형낭에 있어야 될 평행 모래들이 네. 저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잘못된 위치를 잡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쪽 뒷방고리간에 그러니까 그 유병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이는 앞방고리간, 옆으로 나와 있는 옆방고리간이 있는데요. 저기 뒷방고리간과 옆방고리간 쪽에 네. 그 평행모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저 팽대부에 있을 때 아주 극심한 어지럼증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떨어지는 이유가 주로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그 결합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의한 이유가 많고요. 혹시나 그 교통사고나 아니면 두부 타박에 의해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요즘 보고들은 골다공증이 있을 때 어떤 칼슘의 문제들이 떨어지면서 그런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나와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인한 이석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지럼증이 붙는 인들은 그 편두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두 가지가 좀 혼돈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지럼증과 편두통 어떤 좀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어지럼증과 함께 편두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아까 그런 소화기의 문제, 그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이건 한쪽이 아프거나 편두통이라고 해서 뭐 이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골이 욱신욱신거리면서 아주 그냥 깨질 듯한 통증의 네. 양상이 오면서 빛이나 아니면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속이 메스꺼우면서 소화기의 문제를 동반한 아까 그 전화 연결한 분들의 네, 이 특징들이 맞네요. 네. 편두통성 어지럼증인데요. 이런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어지럼증이 있을 때 편두통이 오는 게 아니라 약 과반수에서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한 반 정도에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겠고 꼭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편두통이 동반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따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없이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은 거의 사촌관계, 친구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을 때 주로 진단되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편두통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전정 기능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죠. 우선 전정 기능 저하가 되는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정 기능 저하증이 되면 헤어드라이기를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3단과 2단 이렇게 편측으로 또는 양측이 다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전정 기능 저하증인데요.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헤어셀이 나왔는데 헤어셀이 손상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 충격, 과거의 큰 충격 또는 지금 현재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아니어도 내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항상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외부적인 큰 스트레스가 없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떤 과로 그리고 유해 음식,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유해 음식 그리고 불면의 패턴 또는 수면 자체가 부족해져 있는 경우에 저렇게 머리카락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저렇게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축이 있습니다. HPA 축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아주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갔을 때 어떤 뇌에 있는 시상하부 내하수체는 감정에 내는 항진이 되어 있고 그걸 에너지를 관할할 수 있는 부신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럴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카페인, 밀가루 음식, 스트레스, 여기에 과로 이런 게 좀 악순환처럼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정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전정 기능의 문제면 항상 눈과 뒷목, 척추 그리고 소화기, 심폐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항상 침침하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안구건조증 또는 노안이 왔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뒷목이 많이 당기면서 경추 디스크 또는 허리, 요추 디스크, 협착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그리고 어떤 미식거리는 증상을 네. 소화기관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식거리는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잠이 안 오면서 불면의 패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네, 거의 몸의 대부분 기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지럼증뿐 아니라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뒷목이 당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전정기관 기능 좀 왜 그런지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원인을 보기 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이유에 대한 경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항상 전정기관은 눈과 척추로 가는 그 신경학적인 경로를 가지기 때문에 저쪽에서의 문제가 이제 잘 생기가 되겠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통 전정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들을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시적인 참얼미를 심하게 하고요. 보통 햇볕이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네. 비위가 특히 냄새에 민감하면서 비위가 약해서 소화기능이 약해서 어떤 식도,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아까 말했던 복통 또는 과민성 대장의 어떤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담이 작고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고소공포증이나 폐소공포증, 주사에 대한 날카로운 것들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학창 시절에 햇볕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회 시간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이게 특징적이거든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저런 증상을 저런 경로에 의해서 지금 심폐의 기능이라든지 아까 눈과 척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어떤 소화기의 문제. 지금은 순환계의 어떤 경로인데 그 이외에 이제 위와 장으로 가는 경로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정기관 자체가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외부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과로,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어떤 전정기관에 대한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방송 듣고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 얘기인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주로 이제 저게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딱 저게 보통 이제 전정기관의 저하증 또는 신경 접분체의 문제,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어지럼증에 대한 모든 증상을 저기다가 원인을 제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과로에 의해서 아까 헤어셀이 손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지럼, 이명, 두통 어떤 거든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눈의 문제, 시력이 침침하고 안진이라고 하는 눈떨림이 있겠고 그리고 심폐의 어떤 문제, 그리고 소화기의 문제, 그리고 척추의 문제. 항상 뒷목이 당기면서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서 기왕력이 허리의 문제, 그리고 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 그리고 기억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게 또 특징적입니다. 그렇군요. 전정 기능과 이게 본능의 뇌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감정의 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눈이나 척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심장이나 폐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위나 소화기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어지럼증에 대한 상담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한 30년 전에도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사라졌는데 요즘 한 몇 개월 전에 그냥 붕 뜨는 느낌. 예, 그렇게 어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그거 하더만은 계단을 이렇게 막 내려가면 네. 아찔하거든요. 또 그게 자주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귀가 한 번씩 가다가 막 우리하게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병원에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오른쪽 귀가 많이 안 좋다.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청력의 기능이 떨어지신 건가요? 청력이? 네네,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이 어지러운 걸 MRI를 찍고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의 증상이, 그러니까 네 가지 증상이죠. 예전에는 기립성 혈흔이 있어서 원래 그 전정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고, 붕 뜨는 느낌 또는 피곤하시면 오후 되면 푹 가라앉는 느낌도 있으시죠. 예. 네. 그런 증상이 이제 전정 기능 저하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어지럽다. 그러면 뭐냐면 안구에 있어서 그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그 근육들이 피로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신경의 문제가 다운비트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안진의 검사를 해보면 아래쪽에 문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는 연습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거를 좀 많이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시각에도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요즘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햇빛도 못 봐서 지금 안경을 아마- 맞추기까지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증상이. 근데 이제 외부적인 시력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신경 접분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먹먹하면서 우리하면서 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쪽에 아까 청력이 떨어지면서 전정기관과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의 전정 기능 또는 전정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아찔한 이렇게 붕 뜨거나 아니면 중심이 흔들리는 이런 네네. 어지럼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계속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재활 운동이라든지 그런 네. 걸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어지럼증, 아까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상과 좀 많이 겹쳐서 네,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어지러울 때 보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푹 들어갈 때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좀 아찔하거나,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확 돌리거나 할 때도 어지럼증 느끼고, 그 다음에 멀미처럼 꼭, 예, 그런, 게 어지러울 때마다 멀미 느낌이 좀 나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삐 소리 나는 이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싶긴 한데,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골소리 이렇게 열심히 들어봤는데 혹시 이거 상담해야 되나 하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배 위에 탄 느낌을 항상 가지시는 거죠. 약간 예 배 그런 위에. 게 네. 배에 타서 약간 이렇게 뭔가가 좀 붕 뜬 느낌이면서 미식미식 거리고 그 배멀미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되게 수면이 좀 모자르셨다든지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해졌을 때 아마 이명과 함께 요 증상을 좀 더 느끼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유발 원인이 아마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과식을 했거나 그 전날 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네. 그 유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원인들을 약간 좀 내가 나의 몸의 공격인자죠. 공격인자를 약간을 좀 줄여주면서 몸을 이렇게 뭐 산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뭐 몸을 하여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간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여성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진다면 이게 뭐, 제 소견상은 MRI든 CT를 찍을 그런 증상은 아니시고, 네. 네, 그런 이 기능들을 조금만 더 향상시켜주면 이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 보상이 아직 덜 일어나서 예전부터 이제 전정기관이 약한 데다가 뇌 보상이 일어나는 중간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 보상을 좀 극대화하고 빨리 가는 거는 실제로 전정 재활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만 하셔도 조금 나으실 거예요, 아마. 아, 운동인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제가 직접 그런 시연을 건 좀 안 되고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송영길 한의사 모시고 어지럼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료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정기능 저하라는 거 진단이 내려지면 좌우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진단이 내려진 쪽에 어떤 상부 경추나 그리고 턱관절, 두개골, 그리고 요추에 대한 정렬 상태를, 부정렬 상태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의학적인 이유는 어떤 저하되어 있는 또는 너무 항진되어 있는 뇌 기능이나 저하되어 있는 어떤 부신의 기능들을 조절을 하면서 그걸 한약과 약침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어떤 이 되게 종합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 신경적인 문제,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 영양적인 문제, 심리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개별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뭐 그냥 메니에르면 메니에르에 대해서 아주 동일하고 유사한 치료를 하는 서양의학과 비교해서 약간 많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지럼증 치료를 위해서 턱관절이나 경추, 요추를 교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교정이 어지럼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네. 실제로 우리 그 턱관절이나 상부 경추 그리고 요추 두개골을 교정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70에서 80% 정도가 호전된다는 보고들이 있고 네. 실제로 어떤 그 실제 우리 눈동자의 움직임을 살펴서 제대로 교정을 어떤 카이로프락틱 또는 추나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지럼증이 나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나 그 후두하 근육과 그 상부 경추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50푸에 대한 교정이 있는데 그 교정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정 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 치료에서는 먹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습관은? 네, 그 교정과 함께 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런 음식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어떤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은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곧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해와 전정기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술과 밀가루 음식 그리고 카페인, 커피를 줄여주시는 게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술과 뭐 니코틴, 카페인, 글루텐인데요. 딱 세 가지만 술, 알코올, 커피, 카페인 그리고 저기 빵과 같은 튀김류, 네. 트랜스 지방도 있지만 글루텐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보통 우리가 술을 취했을 때 비틀비틀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손해거든요. 손해가 취해서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런 손해가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항상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듯 어지럽거나 아니면 비틀거리는 중심을 못 잡는 어지럼증은 손해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랑 맞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이요법을 동시에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보면서 다른 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커피, 네. 네. 커피도 좀 많이 안 좋나요? 커피가 이제 카페인이고 몸을 각성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카페인뿐만 아니라 녹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에 나오는 뭐죠 이게 각성 음료, 네, 네. 이런 에너지 음료 같은 에너지 거. 네. 음료들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두통이 사라지시는 분들은 이미 카페인 의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두통이 사라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오라는 신호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카페인은 좀 너무 과하지 않으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보통 이런 분들이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또 점심 네, 드시면 맞아요. 또 드시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항상 저는 마이너스 건강법을 추천합니다. 뭘 더 드실까? 내가 뭐 모자라서 더 드실까를 플러스를 생각하기 전에 내 몸에 대해서 안 맞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빼고 마이너스를 한다면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음식법, 건강법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상담하실 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전정 재활 운동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운동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어지럼증 치료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정 재활 운동이라 해서 특별히 뭔가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지러우면 뇌가 보상을 통해서 덜 어지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뇌의 보상을 좀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어떤 보상의 작용을 아주 극대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보시다시피 네. 손을 앞쪽으로 딱 정면에 내서 눈의 정면에 쉽네요. 내서요. 네. 예. 좌우에 고개를 노처럼 이제 가로 젓는 거죠. 네. 눈은
손톱을 응시를 하면서 고정을 하면서 좌우로 목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상하로. 그러니까 눈은 손톱에 고정하고 있으시고 목을 위아래 좌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손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양손을 통해서 왼쪽으로 보고 목을 왼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눈만 오른쪽을 보고 또 다시 목을 돌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눈을 보고 다시 목을 돌리고 하는 그러니까 눈과 척추와 손의 어떤 상관관계를 네. 여기서 재활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런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 던지기가 그다음에 안구의 운동 자체가 좌우, 상하 그리고 네. 아래로 이 빗장근이 있는데 그런 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고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위아래 그리고 좌우를 항상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뒷목이 안 좋다? 그럴 때에도 이런 재활 운동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 되겠고 항상 누워 계시면 어지럽다고 해서 누워 계시거나 계속 처져 있으면 더 네.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걸으셔서 그러니까 항상 눈, 척추 그리고 전정 기능이 좀 균형 있게 가려고 그러면 운동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네. 걸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면을 걸으시면서 오른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턴해서 계속 걷는 이런 운동. 그러니까 문제 있는 방향으로 턴을 하면서 지금은 안구 네. 운동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전신을 이용하는 그 재활 운동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운동을 통해서 좀 더 도와준다면 보조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눈동자만 옆으로 네. 돌리면 되는 거죠. 네네. 위, 아래, 상하로. 네, 우리. 상하 그리고 네. 좌우, 좌상, 우상, 자하, 우하가 또 있겠죠. 네. 그 어떤 진단이 내려지면 단순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제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과 약침도 이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한 홀트리 치료라고 해서 어떤 통합적인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한의학적인 에너지적인 문제, 영양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그거를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통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한약과 약침 그리고 뭐 침구 치료가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한약에 있어서는 조구등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거든요. 조구등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기저핵 그리고 시상과 내하수체의 어떤 그런 항진들을 좀 약간 이완시켜주는 약재를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 천마라고 하죠. 네. 천마도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라든지 천마 그리고 조구등이라는 약재가 그런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교감신경을 릴렉스하면서 이완시키면서 심리적인 이완을 통해서도 어지럼증이 나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칠이라는 약재를 또 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거북이를 추출한 걸 써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게 어떤 정도의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어지럼증이어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약을 좀 더 중하게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별 치료 재활 운동을 할 것인지 네. 그렇게 이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증류식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약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멤브레인 방식으로 해서 여과를 해서 되게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약재 자체가 바로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낫게 하는 신속한 반응을 이끄는 게 약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웅담이라든지 아까 말한 조구등 황칠의 어떤 그런 약침을 통해서도 그 급한 응급적인 상황들을 신속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방법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그 어지럼증을 예방한다는 거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되고 어떤 몸의 면역력의 저하도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상회로 때문에 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매일 드신다든지 아니면 밀가루 음식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 부위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저기 나오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좀 편안하게 냅두시면 되는데 눈을 냅두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요즘에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어지러워서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마트폰 밤에 늦게 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면서 스마트폰 덜 보시고 TV 좀 줄여주시고 하는 그런 눈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뒷목에 대해서 항상 뒷목이 굳어지지 않게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이완하시고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네. 좀 쉬어서 가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척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손해는 항상 모든 움직임을 관할하기 때문에 손해가 강한 분들이 운동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약해질 수 있는 분들은 운동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걷기 또는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부분 그리고 수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그 산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등산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낮에는 더위가 여전한데요. 하지만 지난주 입추를 기점으로 열대야가 사라지고 밤에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덥다고 한여름처럼 생각하면 쉽게 감기나 폐렴, 중이염, 비염, 축농증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